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로조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붉은 장미를 머리에 꽂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그녀의 실제 이름은 클레어였습니다. 로조는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살며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바이올린 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화로움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로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입새였어요. 입새는 말하는 다람쥐로서 초록빛이 도는 눈과 풍성한 갈색 털을 가진 아주 똑똑한 다람쥐였습니다. 언젠가 로즈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입새는 그녀를 오두막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매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모험을 즐기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로즈는 입새와 함께 숲속 깊은 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즈의 목에는 항상 아빠가 선물한 작은 나침반이 걸려 있었기에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전혀 본 적 없는 큰 나무와 신비로운 꽃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황금빛이었고 일게 늘어진 이끼들은 다채로운 빛의 반짝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숲을 더 깊숙이 탐험하던 중 그들은 마법의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은 수정같이 맑았고 아래에는 반짝거리는 작은 돌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침 물을 마시려던 로즈는 갑자기 입새가 숲에 사는 지혜로운 올빼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에게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지만 지나친 욕망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로즈와 입새는 샘을 들여다보며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로즈는 자신과 입새에게 더 많은 모험이 있기를 바랐고 입새는 자신과 로즈가 항상 함께하길 바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잠시 후 샘의 물이 크게 흐르기 시작하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땅을 그곳에 도달하면 내 소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듣고 로즈와 입새는 마음 깊이 설레며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길은 험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숲의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는 그들에게 완벽한 별자리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고 친절한 노루는 숨겨진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전설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진 꿈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로즈는 그녀의 음악이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입새는 더 이상 꿈꾸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런 완벽한 세계가 그저 꿈일 뿐 현실의 모험과 배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로즈와 입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 그들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더 멋진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며 숲속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아무도 감히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던 거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는 요정들과 마법사 그리고 다양한 신비로운 생물들이 산다고 믿었죠. 그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샤를로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항상 그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숲속의 신비를 직접 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숲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숲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지만 어느 날 샤를로트는 자신의 모험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샤를로트는 숲을 탐험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숲속 나무 사이로 비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눈부신 빛을 봤습니다. 빛을 따라가 보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정은 샤를로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을 루미에르라고 소개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샤를로트에게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평화롭지만 빛과 어둠의 마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샤를로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숲의 보물을 찾아 균형을 잃고 있는 마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샤를로트에게 금빛 열쇠를 주면서 덧붙였습니다. 이 열쇠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의 문을 여는 열쇠야. 숲의 보물을 찾고 나면 숲의 평화가 회복될 거야. 샤를로트는 루미에르의 지시에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중에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거대한 버섯들이 자라난 숲속 미로, 다양한 퍼즐로 이루어진 강을 건너는 일 등 모든 것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샤를로트는 숲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은 다름 아닌 태양처럼 빛나는 수정구슬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의 마법이 숲 전체에 퍼지려는 위기 상황에서 수정구슬은 신비하게 빛났고 숲 전체에 밝은 빛을 전파했습니다. 숲의 균형은 회복되었고 샤를로트는 루미에르에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루미에르는 그녀에게 숲의 친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모험과 그 속에서 만난 마법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샤를로트는 용기와 지혜로 숲의 평화를 되찾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클레어에는 자신의 꿈을 쫓는 소년 자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코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을 헤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자코는 빛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는 마법의 은빛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빛 나무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고대의 나무로 천년에 한 번씩 세상에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나무는 은색으로 빛났으며 그 주위에는 순백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에는 황금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를 맛본 자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코는 이 신비한 나무를 보자마자 소원 하나를 빌었습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모험심을 주세요. 그러자 은빛 나무가 은은하게 빛나며 자코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 그 여정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할 터이니 이에 준비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자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늘 꿈꿔왔던 모험을 위해 은빛 나무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는 그러자 그의 발밑에 은빛으로 빛나는 잎사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잎사귀를 간직하라. 자코는 잎사귀를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숲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코는 마법의 나무가 준 은빛 잎사귀의 도움으로 다양한 시련과 위험을 헤쳐나갔습니다. 숲을 지나 드넓은 평원과 높은 산맥을 넘으며 그는 신화 속에 살아있는 괴물들과 마주하고 강도 높은 폭풍우를 견뎌내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여정을 마친 후 자코는 전설 속 마법의 성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에 걸친 왕국의 비밀과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코는 자신의 운명처럼 그곳에 도착했고 은빛 나무가 예언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코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후세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코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모험심을 본받아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코의 모험은 단순히 전설이 아닌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동화는 후세에도 사람들에게 도전과 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근처 숲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나무들은 마치 세상을 살아온 지혜를 간직한 것처럼 보였고 루이는 종종 그 곁에 앉아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우연히 숲속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햇빛을 받아 빛나는 듯한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루이는 그 씨앗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루이는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이틀 만에 싹을 틔우고 빠르게 자라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는 보통 나무와는 달리 매우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황금빛을 띠었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모두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이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루이는 자신에게 생긴 이 경이로운 행운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나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의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루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등장하는 행복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피우는 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꽃이 지면 새로운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은 새로운 행복을 생겨나게 합니다. 루이는 그 나무가 단지 아름다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마을은 곧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나무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루이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나무 아래에 앉아 떠나는 날까지도 나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무는 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나무는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지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비롯된 씨앗들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